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네, 오늘도 오전 10시 뉴스엔진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미애님 개판됐네. 나윤정님 슬퍼요. 이환웅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최명수님 오셨고요. 운하경님도 오셨습니다. 네, 아이스 라떼님, 또 해와이님, 양성우님 많이 오셨네요. 네, 정기님 슬픔과 의욕이 없어요. 하트꼬샤님, 엄구희님, 밤의 여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힘 안 나죠? 속상하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아침에 저는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또 어제 새벽까지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뭐 한 8시쯤 지나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부터죠, 사실은. 그때부터 오늘 밤 지나고 어젯밤 지나고 새벽 지나고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쭉 하고 나서 기사 보고 상황 보고 아침 출근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사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알았지. 알았지만 예, 하트쿠샤님도 알아도 속상함 똑같아요. 저도 알았죠. 알았는데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해서 이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계속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 갖고 제가 아침부터 사실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아침부터 너무 당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이제 엄청 단 디저트를 이제 손바닥만한 걸 2개를 먹었어요, 2개를.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당을 충전하고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하늘색님, 그냥 덤덤해요. 네. 체리투님, 속상해요. 매화님, 뉴스도 보기 싫어요. 파발마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HDK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알고는 있었는데, 맞닥뜨리니까 또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 있는 시간이 없구나. 무기력할 시간도 없구나. 제 얼굴 부었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 안 먹었어요, 밤에. 무기력해 할 시간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친윤 떨거지들은 그때를 뭐 언제부터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네, 어쨌든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당권,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짓과 많은 머리를 굴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 아니에요? 자, 대선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펼쳐지는 시간들은 이제는 전쟁의 시간인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낙담하고 속상해하고 있을 시간 혹은 이렇게 무기력해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당을 충전해서 그런지 그때부터 정신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네. 지금부터가 시작이네. 오늘부터가 시작이네. 정말 오늘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세상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5년 동안은 뭐 보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부가 어쨌든 우리나라를 집권한 정부니까 성공하도록 도와야죠. 예, 그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낙담할 시간이 없다. 아깝다. 예. 프레스톤님, 아무것도 하기 싫음. 예,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스리님, 뉴스엔진 팀도 고생 많았어요. 예, 아유, 무슨 고생을 많았어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인데, 그쵸?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어차피 진행된 거, 어차피 시작된 거,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재건 들어가야죠.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시작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저녁 8시경에 발표가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민주당, 또 개혁신당의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여지더라고요. 네,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시간부터 이제 딱, 마음은 좀 힘들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사부터 볼게요. 네. 첫 번째 기사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전 6시 15분 대통령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21분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이재명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아래 오늘 이 시간 뉴스엔진 첫 방송입니다. 어떤 말을 먼저 시작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속이 후련한가요? 친윤. 이제 속이 후련한가요? 윤석열 씨, 김건희 씨, 권성동 씨, 권영세 씨, 한덕수 씨, 윤상현 씨, 정광훈 씨, 전한길 씨, 장동혁 씨, 나경원 씨,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이 얘기부터 하고 싶었어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굉장히 여러 가지 무능한 발언들이 있었고요. 또 염려가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커피가 120원 원가, 커피 원가 120원, 호텔 경제학,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에 말아먹은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거북섬 등등등등.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이제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친윤, 그리고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 이제 좀 속이 시원합니까? 예. 그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자, 어쨌든 이재명 이제 후보가 아니라 정권이죠.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요. 이제는 후보가 아니라 정권입니다. 네, 이 나라를 부디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윤은 무능해서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앞만 봐도 너무 무능해서 그냥 두드려 패면 맞을 것만 같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앞길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윤보다는 유능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와 또 친한계 인사들이 이재명 정권에서 얼마나 유능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뉴스엔진에서 경고 아닌 경고를 했는데요. 그 모습, 그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네. 대통령이 되잖아요. 당장 당면해야 될 게 이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률 0.8%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게 이재명 본인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윤석열 3년,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5년, 그 이전에 박근혜 또 한 3년, 이 3명의 대통령 것들을 이제 물려받은 이재명, 이것을 극복해낼 그런 능력이 있느냐? 커피 원가와 원재료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120원짜리 커피 원가 얘기하고 앉았고, 노쇼 경제학, 호텔 경제학, 기본소득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엄청 어려워져서, 그리고 또 외교 안보 문제도 지금 미국이나 이게
다른 주변 국가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나마나 뭐 문재인 때보다 더 할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헌법 84조. 아, 그렇죠. 그 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면 재판 안 받아도 되느냐. 고등법원으로 내려간 그거 유죄 판결 내린 거고 어떻게 될 거야. 죄송합니다만 혹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때부터 한동훈 대표와 저희가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것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드디어 네,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가 나옵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준짱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친윤들에게는 이 정권에 대한 뭔가 관리 감독, 또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비판의 목소리 내달라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사의 사진 갖고 얘기 그만하세요. 예.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지 않나요? 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냉정하게 이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네,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효자동 무궁화님, 그 욕하는 거 좋은데요. 좋아요 누르고 욕해 주세요. 그리고 쌍욕을 하는 건 당신의 인격이 보이는 행위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좋아요 누르고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부디 개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숙 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정기님,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울컥했다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가 이거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정치가 그 페북이군요. 그 페이스북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얘기 좀 해드릴까요? 어제 이제 이재명의 정권이 탄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젠 여야가 바뀌었죠. 많은 정치인들이 반응이 좀 궁금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친윤들의 반응은 어떨지. 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쭉 봤는데, 일단은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장동혁, 이런 분들 어떤 말도 없어요. 예, 페이스북에 본인의 입장이 없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치? 할 말이 없겠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할 말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도 좀 봤거든요. 봤는데, 좀 힘이 됐죠, 그래도. 예. 그, 한동훈 대표도 페이스북 올렸죠. 그 글 좀 볼까요, 먼저? 네. 한동훈 대표도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번 패배에 대해서 좀, 네. 올바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요 글 보면서 그치 이제는 시작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구태 정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명확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양양자 우리 전 의원님 페북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러네. 구태 정치인들은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건강한 보수 재건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어떠한 결과가 있든 네,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양양자 의원님도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을 길게 썼더라고요. 네, 이분도 그 긴 글을 통해서 입장을 좀 보여주셨는데 제가 여기도 조금 몇 개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도 과거와 절연하지 못한 우리 당은 맞아도 싼 놈들이라는 질책까지 감수할 처지가 됐습니다. 살려면 변해야 합니다. 집부터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건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존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
즉각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작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새 원내 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에 책임 있는 분들도 정치적인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 난리통에도 잘못을 고백하는 실세가 하나도 없다는 건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당은 또 한 번 갈등으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네, 맞죠? 지금 이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 내는 분들 여러분이 힘 주셔야 돼요. 네, 당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덕수로 새벽 3시에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 시간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단합된 행동을 이제는 보여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낙담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시대 어떡하지? 사진 내려주세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뒷부분도 좀 읽어봐 드릴까요? 이 뒷부분. 내년이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 권력까지 다 뺏기고 나면 우리 당은 존립 기반을 잃게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과거와 절연합시다. 그게 만신창이가 된 우리 당이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네, 김근선님. 여러분, 소통합시다. 네, 소통합시다. 이꼴 행동합시다. 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외치면 그 누구도 몰라요. 그냥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고, 그들만의 그냥 캠페인인 거죠. 네,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네,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입니다. 로기님, 사기 경선 철저히 수사해라. 자, 사기 경선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사기 경선을 벌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기 경선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고 싶어서라도 지금 있는 분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 여러분의 힘입니다. 최경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님 아이디를 딱 봤는데 힘이 되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 좋습니다. 반짝반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다람쥐 여러분 소통하고 행동합시다 라는 글 우리 이제 감독님께서 써주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제가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박상수 변호사님도 페북 올렸던데 그 글 좀 보고 올까요? 제가 아침에 이거 보고 진짜 열받았어요. 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몇 부분 좀 읽어봐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목은 윤석열과 친윤. 꽃나비님 왜 늦게 왔어요? 빨리 오셔야죠. 네. 윤석열과 친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들은 끝내 보수를 괴멸시켰다. 그러나 벌써부터 어디에 패배의 탓을 돌리고 살아볼까 머리를 굴리고 있다. 친윤계 한 의원은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뭉쳐 싸웠는데 우리는 내부 분열에 빠져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다. 노선이 다르면 당을 떠나는 게 맞다. 우리 보고 당을 떠나란다. 이토록 뻔뻔한 자들이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역사에서 언급이 금기되는 자가 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 이순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나회라는 무리들이다. 전두환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계엄이었다.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친윤들이 그 계엄에 연관됐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다. 체포가 성공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계엄, 쿠데타, 무장, 봉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맞다. 성공했으면 그 대상이 된 자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 자들은 목숨을 걸 용기도 없이 대담하게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 보수 정치인 누구도 보수 대통령 누구도 전두환을 존경한다고 하거나 하나회를 추종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윤석열과 김건희, 친윤들은 전두환과 이순자 그리고 하나회에 준한다. 우리 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손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하나회를 청산했다. 이제 우리들이 그 일을 할 차례다. 윤석열을 단죄하고 친윤을 청산해야 한다. 자, 이 글 다음에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이제 그 기사의 한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는 게 있어요. 그 부분 좀 올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요 기사를 보고 열받아서 저 페이북을 쓰신 것 같아요. 반면 친윤계는 원팀에 소극적이었다는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 등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개표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홍 전 시장은 대선 기간 미국 하와이에 머무르며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야, 어디다 대고 홍준표랑 한동훈 대표를 같이 묶나요? 이런 상황이래요. 어디에다 두고 이거를 지금 같이 비교해서 묶죠? 하나로 세트로 묶어버리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에 그 큰절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 되게 멋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큰절까지 하지 않았어요? 마이크도 못 잡는 거기 가서 큰절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극기 입고 성조기 흔드는 거기에 가서 친윤 척결을 외치면서 우리 당은 계엄에서부터 그 계엄을 막는 데 일조한대라고 그 소리 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저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홍준표랑 같이 묶어서 지금 프레임을 만듭니까? 자, 그리고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뭉쳐 싸웠는데 우리는 내부 분열에 빠져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다. 이게 싸운 건가요? 진짜 친윤들은 그게 싸운 걸로 보여지나요? 저는 저 기사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지금 저러고 있구나. 노선이 다르면 당을 떠나는 게 맞다. 예.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했다. 이야. 지금 선거 누구 때문에 졌는데? 그죠?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데? 자, 홍준표 어떤 글 올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홍준표의 페북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가 올린 글이에요. 자, 어디에 홍준표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교합니까? 2번 탄핵당한 당이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 때 해체되도록 방치하고 새롭게 다시 판을 짜야 했는데 기껏 살려놓으니 온갖 잡종사니들이 3년간 부탕질만 치다가 또다시 이 꼴이 됐다. 병든 숲은 건강한 나무만 이식하고 불태워야 한다. 계속 방치하면 그 산 전체가 병든다. 홍준표는 이번 대선에 죄를 뿌린 사람이에요. 이준석한테는 뭐 미래라고 하고 사표 아니라고 하고 또 파란 옷 입고 파란 넥타이 메고 그 사진 올리고 민주당의 기웃 껄떡, 이준석의 기웃 껄떡, 국민의힘에 재 뿌리고 어디다 비교라고 어디에 하나를 묶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후보의 이 말에는 공감 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홍준표의 저 말이 그리고 지금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홍준표의 역할이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죄를 뿌렸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저격에 이보다 더 잘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중도,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중도 표심 다 끌어다 준 게 누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덕수가 만약에 후보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국 금지 당하고 조사받고 소환되고 그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후보의 정당성을 지켜줬잖아요. 김문수 후보 다시 후보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어디에 비교를 하고 어디에 하나로 묶어서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친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지금 국민의힘을 다 말아먹고 있다. 그런데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죠. 네, 카밀라 킴님,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시작이에요.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울고 이거 아니죠. 그죠?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을 건강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고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네, 오늘을 위해서 친윤들은 대선 과정에서도 선거운동보다 열심히 다른 일을 꾸미고 있을 것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김옥자님,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요, 징글징글합니다. 자, 정치가 먼저 이런 상황이지만, 자, 어쨌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떤 소감을 얘기했는지 좀 봤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소감한 거 쭉 봤는데, 저희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정치가 먼저 앞서고 정치가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더라도 정치가 편을 가릴지라도 국민은 편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일꾼입니다. 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요. 자, 정치는 국민을 편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네, 국민을 정말 편가르지 않을 건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편을 갈라 싸우는 건 피할 수 없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을 갈라 증오하고 혐오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란 세력에 대한 완벽한 척결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의힘을 혐오스럽게 만들지, 그거 할지 안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북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라고 했죠. 네, 얼마나 갈라치기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갈라치기 안 하는지. 또 한 번 국민들을 아스팔트로 끌어내는지 안 내는지 한번 민주당의 행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린다고 했는데 그 당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는 얘기 했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빨간 옷, 파란 옷 입은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정치 보복합니다. 라는 글 주셨는데요. 죄값을 묻는 것과 보복을 하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라는 것과 그 죄 앞에 고개 숙이는 건 다릅니다. 네, 그거는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서, 네, 국민의 이름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님, 역겨워. 그러니까요. 정인희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은 개소리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휘파람님, 제발 친윤들 꺼져줘라.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 불씨를 꺼트리는 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왔죠. 이 나라, 갈라치기 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대한민국을 성공적인, 네, 선진국에서 네, 좋은 나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통치해야 할 그 나라, 지금의 이 현실, 그리고 조금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저희 뉴스엔진에서도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딱 정리를 해주셨죠.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뭐가 들어오느냐, 뭐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제도를 막 차용한다든지 이런 게 막 들어올 텐데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얼마 전에 어디 기사가 났는데 뉴욕에 있는 고급 호텔에는 레스토랑이 좋은 데가 없대. 이유가 뉴욕에 있는 호텔은 다 노조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 비율을 노조원을 써야 되는데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시간만 보내고 손님한테도 불친절 이런 걸 막 썼더라고요. 웨이터가 빵 접시를 이렇게 들고서는 빨리 빵을 가져가라.
어머. 네가 안 가져가니까 내가 들고 있지 않느냐. 설거지거리가 너무 쌓이는데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노조원이. 그래서 자기가 했대. 셰프가, 그랬더니 예. 그 노조원이 내 일을 저 사람이 뺏어갔다. 이러고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뉴욕에 있는 고급 호텔에는 레스토랑이 없다.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불법 파업을 해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사 분규가 많이 발생할 거다. 기업 활동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안 있으려고 할 거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거다. 계엄 이후에 사실 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죠. 예, 계엄 이후에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또 기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경기가 최악이고요. 그리고 성장률 자체가 뭐 0.2%인가요? 0.3%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경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국에는 아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만만치 않습니다. 예, 지금 미국 역시도 미국 안에서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좁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지금 무역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이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쉽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이제는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네,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웃으면서 넘기고 뭐 말을 피해가고 미꾸라지처럼 피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닐 겁니다. 예, 그것을 굉장히 무겁게 좀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스님께서 트럼프, 우리는 이재명, 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아이스라떼님, 사법부는 건들지 말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지금 쌍심지를 키고 지켜보고 있는데 쉽게 건들 수 있을까요? 예, 그 역시도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 역시도 여러분들이 함께 감시해주고 관리해주셔야 되고 비판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히 못해요. 감히. 예. 지금부터가 이재명 대통령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의 경제, 정치, 외교, 그리고 사법부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들의 눈이 무서울 겁니다. 이제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거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 보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어제 있었던, 어쨌든 우리가 대선이 있었으니까, 예, 대통령 소리 그만해라 지겹다. 뭐 저는 하고 싶겠습니까? 예, 뭐 저는 즐거워서 하겠습니까? 우리끼리는 그러지 맙시다. 네. 자, 다음 기사 좀 볼게요. 어제 오후 11시 13분입니다. 전국 개표율이 30.01% 집계가 됐을 때부터 당선 유력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후보별로 득표율은 30.1% 집계가 됐을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한 48.27% 정도, 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43.4% 정도.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근소하게 이기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때도 이준석 후보는 한 7%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밤 11시 18분 좀 딱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또 밤 11시부터는 네, 대통령으로 그냥 이제 현실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 시각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어땠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뭐 비슷하겠죠. 예. 그래서 어제 있었던 대선은 실제로 한 8시부터는 네, 출구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11시부터는 유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정이 넘어가서는 그냥 뭐 확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예, 그 과정을 쭉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퍼센테이지 나온 거 보고 어떠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진짜 아깝게 지는구나. 예, 진짜 아깝게 지는구나.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한 표 차이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표 차이의 얘기라기보다는
야, 생각해보면, 아니,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출이 된 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계엄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당에서는 지도부가 그 계엄을 한 대통령을 끝까지 싸고 돌았어요. 그리고 후보 역시도 손절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 날 며칠 돼서야 뭐 사과한다 이런 말 그냥 띡 하고 사실은 선을 제대로 긋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이 표를 저렇게도 많이는 못 얻었구나. 저는 50% 넘어갈 거란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면 이재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너무나도 큰 리스크한 후보였고, 예.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 많은 분들이 아, 이재명은 안 돼.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캠페인이 제대로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많았고, 또 부정선거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선거니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막 입당을 하고 선대위를 맡고 이 난리가 났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한동훈 대표였으면 이겼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미애님, 한동훈이었으면 큰 차이로 이겼을 텐데. 그러니까 큰 차이이든 작은 차이이든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겼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진짜 황당했어요. 저거 보면서. 그러니까 저걸 딱 보면서 근소하게 지면 진짜 친윤들이 주장하려고 했던 젖잘싸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8시 딱 되고 11시 딱 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젖잘싸 얘기 못 나오겠구나. 그냥 야,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거를 개판 쳤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은 젖잘싸 안 될걸요? 예, 젖잘싸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젖잘싸가 아예 나올 수 있는 그 생각과 기분이 안 들었어요. 그냥 이거 후보 제대로 냈고 경선 과정에서 똘똘 뭉쳤고 그냥 친윤과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딱 금긋고 우리가 계엄 막지 않았습니까? 하고 계엄 해제했었던 그 18명의 의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쫙 했으면 저는 이거 이겼을 것 같아요. 예. 와, 이거 진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후보 제대로 안 냈고 입장 제대로 못 냈어요. 이게 지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이재명은 안 돼'가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예. 선플라워님, 저희 신랑도 한동훈이면 이겼을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는 약간 그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맞았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왜 패배주의에 빠져 있냐.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마라. 우리는 이깁니다. 이재명을 선거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딱 질렀을 때 사실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도 계엄을 한 정당이고 그래서 계엄을 해서 나는 조기 대선인데 그래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결과를 어젯밤에 딱 보고 나서는 '그거 맞네. 이거 이길 수 있었네. 근데 이거 친윤들이 저 난리통에 이렇게 된 거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젖잘싸라는 말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못할 거예요. 예,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직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뭐 권성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 페북 계속 봤어요. 아무런 얘기가 안 올라와요. 저는 젖잘싸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사자 붙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가 41.15%의 득표율을 했고 이재명이 49.42%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한 8% 정도 난단 말이죠. 그리고 딱 이준석이 8%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단일화 얘기하면 저 젖잘싸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페북을 계속 봤어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이거 할 수 있었네. 이길 수 있었네. 우리가 질 거라 생각하고 장난만 쳤는데 이길 수 있었던 거네 하고 지금 약간 충격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못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아무 말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그걸 시전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결과가 야 이거 이길 수 있었던 거 다 졌네. 로 더 큽니다. 예, 말이 더 커요. 핑크님 이준석과 단일화 했어도 못 이겨요. 그럼요. 이준석과 김문수 두 후보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데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들이 김문수를 뽑았을까요? 안 뽑았어요. 다 안 뽑았어요. 많이 뽑아도 반.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의 단일화 때문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졌지만 잘 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도 못할 만큼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윤들도 아차 할 것 같아요, 지금. 아차. 이거 선거 제대로 했으면 혹은 후보 제대로 났으면 이거 이길 수 있었네를 지금 깨닫고 아차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배승희는 지금 한동훈하고 이준석 때문에 졌다고 하네. 근데 배승희 씨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 글쎄요. 저는 그분이 왜 방송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이상한 헛소리하는 거 뭐하러 들어줘요? 저는 뭐 듣고 싶지 않아요. 예. 오래된 노래님 41% 의미가 젖잘싸가 아니라 한동훈이었으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였고 김문수였어도 한동훈 말만 들었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길 수 있었네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지금 그 투표율도 좀 봤어요. 투표율 한번 기사 올려주실래요? 21대 대선 투표율이 79.4%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2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예상 빗나갔어요. 예, 사실은 많은 분들,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 이번에 그 투표율 되게 최저일 것 같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해야 한다라고 나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만큼 보수도 결집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지금 4,439만 명이 전체 유권자인데 그중에 3,5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80%에 육박을 했고요. 요게 지금 79.4%는 사전 투표율 더하기 그다음에 제외 선거, 예, 그리고 선상 선거, 거소 선거까지 다 포함한 투표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 때 15대, 네, 15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 김대중 대 이회창, 요때가 지금 80%가 나왔거든요. 80.7%. 예. 그때 김대중 그 대통령 후보가 40.27%를 받았고 이회창 38.74%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대 대통령이 지금 80% 육박하게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79.4%로 네, 나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투표하라고 해서 한 분들 많다고. 그러니까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 결집을 시킨 게 눈에 보였잖아요. 예, 투표율을 보면 알잖아요.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영남에서 TK에서 PK에서 쫙 올라갔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재명이 30% 찍니마니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친윤도 지금 그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나왔어요. 그들이 바라는 결과는 나왔어요. 예, 그들이 바라는 결과로 그래도 뭐 4자를 붙이고 네, 김문수 후보가 4자를 붙이면 젖잘싸 이러고 나오려고 했고 이준석 딱 단일화됐으면 이겼네 이러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거 논리 부족해요. 지금은 그런 얘기 못 할 겁니다. 예. 무효표가 지금 20만 표가 나왔대요. 아, 그래요? 그 무효표 20만 표는 역대 대선과의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걸 퍼센테이지로 비교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별로는 광주가 제일 높았네요. 83.9%. 여기는 늘 높은 곳이니까. 또 제주는 74.6%로 가장 낮았고요. 서울은 80.1%. 예, 서울도 높이 나왔습니다. 80.1%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제 우리 티키타카 쇼 할 때 우리 타카 아저씨가 진짜 여러분들 속 시원한 얘기 했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계엄 12월 3일, 그리고 어제 있었던 선거까지, 대선까지 6개월 딱 지났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충분히 캠페인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국민의힘은 뭘 했는지, 그죠? 그 6개월 동안 왜 데모를 하고 그 난리를 쳤는지 생각해보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쓸데없는 그 귀한 시간을 6개월 동안 날린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친윤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보수 진영의 마음을 돌게 하고, 네, 표를 깎아먹었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타카 아저씨가 했던 어제 그 발언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추운데 어르신네들이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딱 세 가지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나와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대해 가지고 심판 받아야 되느냐, 기소되느냐 안 되느냐, 위헌이냐 위법이냐,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 문제, 그런 거 세가, 부정선거 문제, 탄핵 문제, 비상계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6개월 동안 싸웠다고. 돌이켜보면 전부 다 비상계엄도 계몽령이 아니라 위헌 위법이라고 사과를 했잖아. 맞아요. 우리 후보가 얘기했잖아. 탄핵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포기했잖아.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전선거를 인정하면서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을 김문수 씨가 앞장서가 또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럼 우린 6개월 동안 뭐 때문에 데모했는데, 우린 6개월 동안 우리가 다 인정했잖아. 저 두 사람의 걸어가는 저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인정했는가? 윤석열이와 김건희가 얼마나 위대하다고? 이 국힘 보수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계엄을 했어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상한 논리로 계엄을 했어요. 근데 그 계엄을 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10% 차이도 못 내고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5개 받아가면서, 그리고 유죄 취지의 선고까지 받아놓고 싸웠다니까요.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긴 상황이었어요. 그쵸? 예.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봐요. 계엄을 했어. 예, 계엄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는 후보를 갖고도 장난을 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 선고까지 받아놨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네, 10%도 차이를 못 내고 지금 이겼어요. 예, 이겼어요. 지금 여기는 뭐 했냐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뭘 했길래 이걸 못 이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은 승자는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찝찝하게 이겼지 뭔가 기쁘게 이겼다는 생각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국민의힘 뭐 했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한동훈 대표 때문이니 누구 때문이니 뭐 당을 나가야 되니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거는 당원들이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임명장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혹은 공로상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재명 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못 만들어줄 것 같으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딱 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많은 힘을 주신 분들한테 공로패를 주거나 감사패 같은 거 주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줘야겠다. 누구한테? 친윤 플러스 윤석열, 김건희. 이분한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위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선출에 큰 공로가 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만들어서 우리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친윤에게도 다 보내야 돼요. 그죠? 보내가지고 위 사람은 이재명 정권 탄생에 큰 공로를 세웠으므로 이 상을 수여함. 그래갖고 이제 그 권성동 써가지고 주고, 권영세 써서 주고, 한덕수 써가지고 주고, 그런 거 받아보면 그 공로상이나 감사패 받아보면, 예, 좀 할 말 있을까요? 아니면 저런 분들, 나경원 이런 분들도 줘야지. 그죠? 윤상현, 정광훈 이런 사람한테 보내줘야지.
택배로 보내주고 싶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로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무슨 뭐 적잘사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 입을 때려야지. 예. 운하경님, 상을 줍시다. 그러니까요. 저는 감사패를 주고 싶어요. 감사패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일동. 이렇게 주워버려야지. 그러면 좀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요거 저희가 디자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전달을 해주든, 아니면 온라인상에 만들어가지고 뿌리든, 이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예. 구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미애님 오셨어요. 이 계엄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되게 해준 윤건희, 친윤 떨거지들 원망스럽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의 입장에서 공로상을 줘야 된다. 우리가 이 공로패를 만들어야 된다. 감사패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장채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다음 얘기 좀 할까요? 이준석 후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예. 김상래님 좋은 생각이라고. 디자인 바이 예지다람쥐 비둘기 보드 타는님 예지다람쥐 보고 있나? 네,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이건 뭐 저희가 이제 저희도 디자인 하시는 스텝이 있으니까 하여튼 요건 저희가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준석 후보 얘기도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을 그쵸? 아휴, 계엄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다. 네. 감사패를 왜 만드냐고요? 이재명은 안 만들어주거나 혹은 고맙지만 못 만들어줄 것 같아서 저희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예, 예. 우리가 고맙다고. 그래, 이재명 정권 탄생하는데 큰 역할 했다 하고 공로상을 좀 만들어서 감사패 이런 거 만들어서 좀 온라인상에 뿌리고 싶어요. 예. 자, 이준석 후보 얘기를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구조사 나왔을 때 개혁신당에서도 좀, 네, 천하람 원내대표 얼굴이나 뭐 이런 발언들 좀 나오긴 했었는데 10%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10%안 나올 것이라고, 와,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 정말 딱 맞췄더라고요. 한 8% 봅니다 이러셨는데 딱 맞췄고, 그리고 어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이재명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이재명 후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했더니 50%를 넘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전 사실 잘 몰라서 그냥 49.99%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다고. 야, 근데 그것도 딱 맞췄죠. 자, 그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어저께 이제 이준석 후보가 왜 두 자릿수가 안 나올지에 대한 얘기를 딱 정리를 했는데, 예, 요거 한번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리 되기가 어려워 보여요. 많아요. 8에서 9 사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8 정도 생각을 하고 네. 결국은 사표 심리가 작용을 해요.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줘봤자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거나 좀 유사한 후보로 가겠죠. 유사한 후보가 과연 누구냐? 김문수 후보로 갈만 하겠느냐? 그 효과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재명이 과반이 되냐 마냐?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까 딴 방송에서 49.99 나온다고 그냥 해버렸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50이라고 보면 둘을 합치면 58이죠. 나머지가 42인데 권영국 그리고 또 다른 후보 또 있어요. 한 분. 그 두 분 합쳐서 2는 될 거란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40이 되냐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요새 또 TK 쪽 투표 의지가 좀 높아지는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도 투표 독려하시고 하니까 40 살짝 넘을 수도 있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40 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요. 뭐 제가 어쨌든 점쟁이는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사랑이님 지금 글 주신 거 보면 윤희석님 정확한 분석 최고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고요. 그리고 민폐 없는 자유님께서 지금 슈퍼챗으로 의견 주셨는데 정과자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국힘 친윤 극우 고성이 고성국 배승이 지긋지긋하다 정말 제발 자통장으로 따로 놀면 안 될까요? 제발요. 여기에 왜 그분 뺐어요? 그 윤상현. 윤상현은 가면 거기 당대표감이에요, 당대표감. 예. 어쨌든 이분들 좀 빨리 자통당으로 갔으면 좋겠다.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진짜 윤희석 전 대변인님 딱 그대로 탁탁탁탁 되더라고요. 윤승혜님 완전 점쟁이네요. 그러니까 요게 실력이고 해안이죠. 예. 그래서 저도 보고 좀 놀랐어요. 돗자리를 깔아라.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1시 방송 오시면 제가 돗자리를 깔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분이 계속해서 다운이 되시니까 제가 두 가지 소식은 그냥 정치랑은 조금 정치 얘기 중에서 조금 가벼운 얘기 좀 이어서 가볼까요? 다음 기사 보세요. 제가 이 기사 보고 사실 좀 찡했어요.
찡했어요. 그 와병 중인 환자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침대에 누운 채로 투표를 하러 오셨어요. 저는 저 장면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진심인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사실 어제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투표할 거냐고요? 안 할 거냐고요?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뽑고 싶은 후보도 없고 내가 뽑아서 한 표를 줬을 때 세상이 바뀔까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저거 딱 보는 순간 '가야겠네.'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갔다 와서 저거 보고 '갔다 와서 잘했네.'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 윤희성 님은 평론가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깐요. 되게 멋지세요. 예. 해안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도 있었다. 그래서 '투표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의 권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볼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투표 열기 상상 초월. 그리고 상상 초월이 네, 요 이제 간판이 보이죠. 여기가 그 한 식당이에요. 갈빗집이래요. 근데 갈빗집 안에 저렇게 투표소가 있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광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광명인데 여기가 투표소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 줄이 뒤쪽까지 쫙 서 있거든요. 예, 여기가 그 소화 이동 제4투표소. 예, 광명의 한 음식점. 요런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재밌네.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뜨란길님 54명 발표해라. 아이 그렇지. 요것도 우리 계속해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뉴스 사랑방도 여러분과 1시간 열심히 네 달려왔습니다. 민초 러버님 민초 좋아하세요? 민초? 이게 민트초코죠? 네. 민중 민초 그건가? 어쨌든 자, 와 신기하네라는 글 주셨고요. 상상 초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사 제목도 투표 열기가 상상 초월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내부 다른 기사를 보면 저 식당의 내부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 고기 구우면 이렇게 환풍구에 이렇게 그 굴뚝처럼 예. 그 연기 빨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어제까지 네, 대선 투표가 끝났고 대통령이 탄생을 했고 뭐 그 이야기 이모저모 하여튼 살펴봤습니다. YA님 윤건희와 간신 배신 친윤 떨거지들 용서할 수가 없다. 네, 맞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오인규님 속상해요. 한동훈이었으면 점점점. 그렇죠. 예. 그래서 속상하고 열받는 거예요. 진짜 이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이거 이길 수 있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운명을 몇몇의 이권 다툼으로 말아먹었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덤블비 왔어요? 덤블비? 저 못 봤는데 덤블비 오셨어요? 좋아요 누르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내적 친밀감이 듭니다. 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그리고 개몽 좀 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방송도 제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오후 방송 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티키타카 쇼. 네, 우리 티키타카 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많은 패널들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님 함께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오시니까 여러분들 네, 많이 함께 해 주시고요. 또 오후 4시에는 정정당당 김종혁,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시, 4시 방송 이어서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면서 이 힘든 마음 위로받으시고 함께 다시 돌격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에 뵐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그리고 네,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애님, 가슴이 쓰려요. 다시 화이팅! 한동훈 대표님. 네, 윤승애님도 화이팅입니다. 덤블비도 화이팅이에요. 덤블비 좋아요 누르고 보시고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다 해주셔야 돼요. 덤블비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